자, 중학교 3학년 1학기 운동과 에너지 단원 중에서 운동 에너지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중력이 한 일과 운동 에너지인데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 일과 운동 에너지는 서로 전환되는 관계다라는 그 이어서 설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뭘 할 거냐면 물체가 정지하고 있어. 자, 정지하고 있는 물체 질량 M, 그 다음에 높이 h 정도 되는 높이의 물체가 정지하고 있다. 그런데 얘가 떨어질 거다. 무슨 힘을 받아서? 중력의 힘을 받아서. 중력의 힘을 받아서 떨어질 거다. 자, 이거 설명인데 지금 엄청 간단한 문제야. 봐봐. 여기에서 어떤 질량을 가진 이 물체가, 얘도 질량이 있을 거 아니야. 얘 정지하고 있어. 어느 정도 높이에. 자, 정지하고 있는데 탁 떨어뜨릴 거야. 뭐 때문에 떨어져? 중력 때문에 떨어지겠지. 맞지? 지구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힘, 중력에 의해서 떨어질 거다. 지금 그 정도 딱 그 상황이야. 알겠지? 근데 여기에서 과학적인 이론은 뭐가 있냐면은 원리는, 자, 여기에서 공기의 저항과 마찰을 무시한다면 얘는 중력만을 받아서 운동할 거지. 맞지? 중력만을 받아서 중력 힘의 방향으로, 중력의 힘을 받아서 중력의 방향으로 운동을 하네? 그럼 얘는 무슨 운동을 하는 거야? 자유낙하 운동을 하게 되겠지. 맞지? 자, 이 물체는 일단 자유낙하 운동을 할 거고, 이렇게 되면 중력이 물체에 일을 해주는 셈이야. 왜냐하면, 자, 봐봐. 자, 과학에서 일은 물체에 힘이 작용해야 되고, 무슨 힘? 중력. 이 중력도 힘이지. 힘 역자잖아. 맞지? 그러니까 물체에 힘이 작용을 해야 되고, 그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했을 때는 과학에서는 일을 한다라고 했어.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중력이 물체에 일을 하게 되는 거야. 중력이 물체에 일을 해주게 되는 거야. 알겠지? 이러한 상황이면 중력이 물체에 일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네 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뭘로 전환되는 경우다? 한 일이 W가 일의 기호 W지. 일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경우네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럼 한 일의 양을 구해보면, 자, 일단 한 일을 구하래. 그럼 W 쓰면 되지. 자, W 구하는 공식은, 한 일 구하는 공식은 FS다 라고 했어야 돼. 이제 다 기억할 수 있죠? 자, 여기에서 F는 작용하는 힘,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지. 자, 물체에 어떤 힘이 작용해? 무슨 힘만을 받아서? 중력. 그러면은 여기에서 F는 중력이 되겠지. 맞지? 자, 얘는 중력이야. 자, 그럼 얘는 뭐야? 이동거리. 자, 얼마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질 거니까 h만큼 이동할 거지. 낙하거리지. 맞지? 떨어진 거리, 낙하거리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얘를 풀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얘를 풀었으면, 자, 여기는 F가 중력이래. 근데 중력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 그럼 F 대신에 F가 중력이니까 F 대신에 중력 구하는 공식을 넣어도 되지. 자, 중력 구하는 공식 뭐였지? 9.8 곱하기 질량이다 라고 했어. 맞지? 자, 얘는 누구 구하는 공식이랑 똑같다라고 했지? 무게. 맞지?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무게니까 중력의 크기가 무게다. 그러니까 얘 무게를 만약에 가르쳐줘도 얘를 대신 집어넣어도 돼. 알겠죠? F 대신에. 자, 그러면은 이 공식 풀었으면 F는 중력. 맞죠? 그러니까 중력 구하는 공식 쓰고, 그럼 F 다 썼죠? 이게 F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F지. 맞지? 곱하기 낙하거리는 얼마다? 자, 그럼 S는 낙하거리고 H에 해당되는 거지. 맞지?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M을 질량을 M이라고 뒀으니까 얘를 질량을 M이라고 쓰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이 공식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이 공식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력이, 자, 얘는 지금 정지하고 있어서 운동 에너지가 없어. 맞지? 운동 에너지는 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인데 얘는 운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없어. 근데 중력이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일을 해주지. 일을 함으로써 얘는 떨어지면서 운동을 하게 되지.
맞지? 그러니까 일이 운동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운동에너지가 생기는 꼴이잖아. 운동을 하게 되잖아. 떨어지면서 운동을 하게 되지. 운동에너지가 얼만큼 생길까? 원래는 없었어. 맞지? 정지 상태니까 없었어. 근데 떨어지면서 운동에너지가 생길 거야. 얼마만큼 생기냐면은 중력이 물체에 해준 일만큼 운동에너지가 생긴다. 이거 지금 저번 시간에 있어서 계속 지금 연속되면서 계속 나오는 거죠. 헷갈리면 안 되지. 이제 알고 있지. 자, 이렇게 되면은 한 일이 운동에너지로 전환되는 경우고, 그 다음 한 일이 운동에너지로 전환돼. 밖에서 일을 받으면은 나는 에너지가 증가한다. 얼마만큼? 밖에서 해준 일만큼. 맞지? 자, 그러니까는 중력이 물체에 해준 일만큼 운동에너지가 생긴다. 맞죠?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의 양만큼 물체의 운동에너지가 생긴다. 물체의 운동에너지는 증가한다. 이 말이죠. 자, 이거 이제 계속해서 제 수업을 계속 들어왔던 분들은 이제 알겠죠. 충분히. 자, 한 일은 뭐라고? 기호로 W.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는 기호가 EK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해준 일의 양과 그 다음에 물체의 증가한 운동에너지는 같다. 얘를 풀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한 일 구하는 곳이, 여기에서 중력이 물체에 해준 일의 양은 얘다라고 방금 구했지. 그러니까 얘를 풀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낙하거리 H는 같다. 뭐랑 같다? 운동에너지. 운동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뭐였지?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다. 맞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공식이 성립이 된다. 맞죠? 자, 문제에서 이렇게 지금은 이론을 설명해서 이렇지라는 거 지금 알겠지. 하지만 나중에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문제에서 풀면 또 헷갈릴 수도 있어. 알겠지? 일단 이론은 정확하게 알고 가야 돼. 이 문제 있다. 중력이 물체에 해주네. 일을 해주네. 중력이 물체 일을 해주네. 일이 운동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이때 해준 일의 양은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H다. 그 다음에 한 일과 운동에너지 값은 같겠네. 그러면 이 공식이 성립하겠네. 까지 아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운동에너지가 점점 증가할 거래. 맞지? 떨어지면서 운동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싶어. 그러면은 운동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싶다 치자. 여기에서 얘를 증가시키고 싶다. 얘를 증가시키고 싶으면 이 값이 증가해야 되겠지. 맞잖아. 둘이 값이 같아야 되니까. 얘가 증가하려면 얘가 증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체의 운동에너지가 비례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비례는 무슨 뜻이라고 했지? 한쪽 값이 커지면 다른 한쪽 값도 같이 커지는 관계를 비례관계다 라고 한다 했어. 맞지? 자, 그러면 자, 운동에너지를 커지게 하고 싶으면 뭘 크게 해야 돼? 이게 운동에너지지? 맞지? 이 값을 크게 하고 싶으면은 같이 이 값과 이 값이 커지면 되잖아. 맞지? 이 값이 뭐랬지?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운동에너지를 크게 하고 싶으면 이 값을 크게 하고 싶으면은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을 증가시키면 돼. 맞지? 이 값이 증가하면은 이 값도 증가한다. 이 값이 증가하면은 이 값도 증가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를 증가시켜도 이게 물체의 질량이지. 물체의 질량을 증가시켜. 그럼 어떻게 될까? 이 값이 커지면 이 전체 값이 커지면서 이 값도 커지지. 왜 같은 값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운동에너지 값을 커지게 하려면은 이 값, 질량 값도 커지면 질량값이 커지면서 이 값이 커지고 얘도 커진다. 같은 값이니까. 자, 그 다음 얘도 높이면 되지만 얘도 높여도 되지. 낙하거리를 증가시키면 되는 거야. 낙하거리를 증가시키면은 이 값이 커지면서 이 값이 커지면서 이 값이 전체가 커지고 그 다음에 이 값도 커지겠지. 같은 값이니까. 그러니까 물체의 낙하거리가 증가할수록 운동에너지도 커지지. 그러니까 비례관계가 이렇게 성립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증가시키고 싶으면 이 값이 커지면 같은 값이니까 이 값이 커지면 되잖아. 이 전체 값이 커지든 얘는 상수값이니까 맞지? 신경 안 써주고 그럼 이 전체 값이 커지든가 얘가 커지든가 얘가 커지면 되잖아. 맞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런 문제를 쉽게 일상생활에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지. 자,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려있어. 당연히 달려있으니까 정지 상태겠지. 맞지? 자, 정지하고 있는데 이
사과나무에 달려있었던 사과가 떨어질 거야. 무슨 힘에 의해서 떨어질까? 중력을 받아서. 알겠지? 그러면 중력을 받아서 떨어지네. 물체에 힘이 작용했고, 힘의 방향대로 물체가 이동을 하니까 일을 하게 되지. 중력이 물체에 일을 하네. 그리고 정지에 있어서 운동에너지 없었는데 운동에너지가 생성이 되네. 맞지? 그러니까 중력이 물체에 일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과는 운동에너지가 증가하고, 증가하고, 그러니까 얘가 중력이 사과에게 해준 일이 사과의 운동에너지로 전환된다. 맞지? 중력이 사과에게 일을 해주고, 그것 때문에 얘의 운동에너지가 생겨난다. 그러니까 일이 운동에너지로 전환된 경우고, 이 둘의 양은 같다. 까지. 맞죠? 이 문제를 다르게 해석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집어넣었다라고 가정하고 정리가 다 됐다라고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자, 얘가 2kg짜리야. 그리고 10m다. 얘가 10m다. 자, 그랬을 때 문제 한번 풀어보자. 첫 번째. 자, 이렇게 되면은 뭐가 뭘로 전환되는 경우다? 일이 에너지로, 맞지? 일이 운동 에너지로. 이때 중력이 물체의 한 일. 이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자, 일단 중력이 물체에 일을 하게 되지. 맞지? 자, 왜냐면 힘이 작용하고 힘의 방향대로 이동하니까. 그러면 물체의 한 일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물체의 한 일 구하는 공식 W는 F 곱하기 S다. 만약에 이 이론들이 생각 안 나면 기존의 앞에서부터 계속 한 일 구하는 공식, 한 일 뭐 계속 배워왔잖아. 맞지? 그 공식만 그냥 떠올리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일 구하는 공식은 힘 곱하기 S, 파스 붙여야 된다라고 했지. 자, 그럼 여기서 힘이래. 어떤 힘이 작용을 해? 여기에서는 중력이라는 단어가 안 가르쳐 주겠지. 당연히 떨어진다. 뭐 때문에 떨어질까? 중력 때문에 떨어지겠지. 그럼 중력이네? 라는 것까지는 사고를 해야 돼. 알겠지? 자, 그럼 당연히 중력 때문이겠네?까지 생각을 해내고, 그러면 힘. 이게 힘 역자잖아. 맞지? 힘이지. 그럼 여긴 중력이겠네? 그럼 F 대신에 중력 구하는 공식 집어넣으면 되겠네? 중력 구하는 공식은 9.8 곱하기 질량이네? 까지 생각해내고, 곱하기 S 이동거리. 얼마만큼 일을 해주는 거야? 10m만큼 떨어지게 할 거니까 10m. 이렇게 되겠지. 맞지? 이동거리 10. 자, 그럼 이거 질량 얼마야? 질량이 2kg이네. 이거 낙하거리라고 하자. 요까지 도출해낼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이까지는 도출을 해낼 수 있어야 이 정도 사고를 할 수 있어야지만 그 다음 풀어지는 거야. 자, 이거를 이제 대입해보면 질량 2kg. 당연히 질량의 대표 단위 킬로그램이지. 그람으로 나와 있으면 킬로그램으로 환산해야 돼. 알겠지? 지금은 환산할 필요 없이 그대로 2 곱하기 낙하거리 얼마만큼 10. 맞죠? 자, 이것도 대표 단위 미터. 확인해. 알겠죠? 센티미터나 이런 걸로 나와 있으면 미터로 고쳐야 돼. 알겠죠? 항상 단위 환산 생각하고 있어야 돼. 알겠죠?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이거부터 계산하면 98. 자, 98 곱하기 2는 196이다. 그러니까 답은 196줄. 당연히 한 일 구하시오 하면 한 일 다 구하고 단위 줄까지. 맞죠? 자, 그러니까 196 이것까지 쓰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중력이 물체에 한 일 했는데 이것까지는 어떻게 해? 내가 외우고 있었어. 일하면 파스 붙여야지. FS까지는 구했는데 이 다음이 문제야. F가 힘인데 힘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힘의 단위는 뉴턴이야. 맞죠? 근데 여기 지금 뉴턴에 대한 게 없잖아, 지금. 맞지? 그럼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하고 멘붕이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까지 유추를 해야지. 여기에서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네? 그럼 중력 구하는 공식을 넣으면 되겠네? 얘가 힘이니까. 이것까지 생각해내야 돼. 알겠죠? 그리고 앞에서 일 단원 할 때 여기에서
이 문제가 한번 언급됐었어. 자, 물체가 떨어질 때는 중력이 물체에 대해서 일을 한다. 이때는 한 일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된다라고 한번 언급이 됐었어. 한번 찾아보면 알 거야. 그리고 들었던 내용 한번 계속 앞에 위치 에너지도 있고 지금 운동 에너지 이어서 해서 기억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이걸 한번 했었어. 그러니까 이 사고까지는 한번 해줘야 돼. 알겠지?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해줘야 문제가 풀린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체가 지면에 도달했어. 물체가 지면에 도달을 했어. 이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 이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자, EK가 운동 에너지다 라고 했어. 맞지? 자, 그럼 여기에서 운동 에너지를 구해래. 맞지? 아까도 한 일을 구하시오 해서 한 일 구하는 공식이 넣었지. 자, 그럼 EK를 구하시오. 운동 에너지를 구하시오. 그럼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에 써보자. 2분의 1 곱하기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다. 맞죠? 자, 그럼 M이 질량이야. 맞지? 그럼 2분의 1 곱하기 질량 2kg이죠. 2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다. 근데 속력을 알아 몰라. 속력이 단위는 미터/세크. 미터/세크에 관련된 말이 아무도 없잖아. 아무 데도 없잖아. 그럼 이 값을 몰라. 이 값을 모르는데 이 값을 알 수가 있어? 없지. 그러면 이때의 운동 에너지는 이 운동 에너지 구하는 일반적인 이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으로는 구할 수가 없구나. 그럼 어떻게 생각해라고 했지? 이때는 전환 문제구나. 뭐가 뭘로 전환되는 거지? 하고 바로 생각해야 돼. 이거 못 구하네? 그럼 어떡하라고? 모르는 거지 하고 넘기지 말고 못 구하네? 그럼 거의 100% 전환 문제야. 여기에서는 뭐가 뭘로 전환되는 거라고? 중력이 일을 해주네. 일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운동 에너지가 원래는 없었지. 정지 상태인데 생기게 된다. 얼마만큼? 해준 일만큼. 지금 이 기호 되게 많이 쓰잖아. 계속 W가 EK로 전환된다. 그 다음에 항상 내가 이거를 항상 따라 붙여서 썼지. 계속 생각이 나게끔 바로 공식처럼 따라 붙게. 이 양과 이 양은 같구나. 까지 생각해내야 돼. 알겠지? 자, 문제에서 EK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EK를 절대 못 구해. 왜? 속력이 없으니까. 속력이 없는데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구해?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하고 끝내지 말고 이렇게 되면 운동 에너지를 구하시오 했는데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에 넣었는데 몰라. 못 구해. 그러면 100% 거의 전환 문제야. 알겠지? 그럼 전환 문제구나. 뭐가 뭘로 전환되지? 일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구나. 이 둘의 값은 같구나. 그러면 얘를 구해라라고 했으니까 얘를 구해도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 생각해야 돼. 알겠죠? 자, 그럼 이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얘를 구하면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구해보자. 똑같이. W를 구해보자. 자, W 구하는 공식은 Fs. 맞지? 여기에서는 무슨 얘가 F는 힘인데 어떤 힘으로? 중력. 맞지? 자, 중력 구하는 공식은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질량까지다. 맞지? 이거 9.8 곱하기 질량이다. 곱하기 S는 이동거리, 낙하거리. 맞지? 자, 이거 계산하면은 9점. 똑같지, 지금? 얘랑 똑같잖아. 9.8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낙하거리 하면은 이렇게 똑같을 수밖에 없지. 왜? 이 값이랑 이 값이랑 똑같으니까. 자, 당연히 운동 에너지 구하시오 했으니까 운동 에너지 단위까지 써줘야 돼. 자, 지금 1번, 2번이 똑같은 문제야, 사실. 왜? 여기에서는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이 둘의 값은 같다. 그러니까 1번이 한 일을 질문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운동 에너지를 구하시오 문제. 이 둘의 값은 같으니까 하나만 구하면 따라오는 값이었어. 이 둘 값은 같으니까 실제로는 이 둘이 문제가 같은 문제였어. 알겠지? 말만 다르게 바꿨을 뿐이지.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조금 더 응용을 해서 이 둘은 기본 문제고 이거는 응용인데 그럼 떨어지다가 중간 지점, 꼭 중간 지점이 아니라도 돼. 원리를 알면 딱 중간 지점인 5m. 물체가 떨어지면서 5m 지점에 올 수도 있잖아. 맞지? 자, 그러면 5m 지점일 때 5m 지점일 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시오. 5m 지점일 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 물체의 EK는 이라고 질문을 하면
일단 운동 에너지를 구해라라니까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에 넣으면 이제 구할 수 있어 없어?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다. 얘를 구하라니까 얘 구하는 공식에 넣으면 되잖아. 그런데 얘 질량이고 질량 알고 있지? 2kg. 얘 알고 있어 없어? 여전히 몰라. 얘의 속력은 여전히 몰라. 맞잖아. 그럼 이 공식 아니네? 운동 에너지 구하시오 했는데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에 넣어서 못 푸네? 그럼 어떻게 사고해라고 했지? 전환 문제구나. 뭐가 뭘로 전환된다 생각을 해라고? 지금 당연히 운동 에너지가 없었어.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일을 해줘서 운동 에너지가 생기겠구나. 일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구나. 이거 나오면 바로 따라 붙으라고 했지. 이 둘 값은 어떻다? 같다라고. 맞죠? 자, 그러면 얘를 구하시오 했는데 얘 구하는 공식에 넣었더니 못 풀어. 왜? 속력이 없으니까. 그럼 뭘 구하라라는 거야? 얘 공식을 사용해라 라는 뜻이야. 맞지?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운동 에너지를 구하시오 했는데 얘를 구한 것처럼 똑같이 운동 에너지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면 얘를 구해도 돼. 알겠지? 둘 값은 같으니까. 자, 그럼 얘 구하는 공식에 넣으면 되지. W 구하는 공식은 Fs, 그 다음에 F는 힘, 무슨 힘? 중력. 중력 구하는 공식은 질량 곱하기 9.8. S는 낙하거리. 얼마만큼 낙하했어? 이 지점이 총 10m 지점인데 5m 지점이라니까 요만큼 낙하인 거잖아. 그럼 낙하거리가 얼만큼이야? 5m가 되겠지. 그럼 이번에는 여기를 5 집어넣으면 돼. 엄마야. 맞지? 이렇게 하자 그럼. 질량이고 낙하거리고 맞지? 질량이고 낙하거리고. 자, 그럼 이거 공식 대입하면은 9.8 곱하기 m 질량 2 곱하기 낙하거리 얼마라고? 5m. 맞죠? 이거 5m죠? 5m 낙하했다.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다? 이거 먼저 곱하면은 10. 그러니까 어머야. 98 줄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지?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쌤 이거 모르잖아요 라고 하지 말고 낙하거리 생각해내면 되지. 맞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했던 내용이랑 다 똑같다. 운동에너지랑 이 값이랑 같다. 맞죠? 이것만 앞에 이론만 정확하게 딱 개념이 잡혀 있으면 대입만 하면 돼. 그러니까 당황하면 안 돼. 운동 에너지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에 넣었는데 안 돼.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전환 문제구나. 그럼 바로 W 값이랑 EK 값이 같으니까 W 구하는 공식에 넣으면 되겠구나라는 것까지. 맞지? 그리고 중력 구하는 공식 알아야 되지. 이것까지는 알겠어. 아, 이 값이 두 개 같구나까지 생각을 해냈어. 문제 안 풀리네. 전환 문제구나. 그럼 이 둘 값이 같겠네 해서 이 값을 구해야 되는구나까지 알았어. 그럼 이 값 구하려고 했더니 힘이 없어. 왜? 힘의 단위 뉴턴인데. 뉴턴에 대해서도 없잖아. 어떻게 구하라고요? 하고 또 포기하지 마. 뉴턴이 안 나와 있어도 F가 뭐다? 힘. 힘 구하는, 힘. 어떤 힘? 중력. 중력 구하는 공식 생각해내라고. 알겠지? 그리고 만약에 중력이 안 나와 있고 이 물체의 무게에 대해서 나와 있어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중력이랑 무게 값이 같으니까. 알겠지? 무게를 만약에 얘를 가르쳐 줬어. 이 물체의 무게는 2뉴턴이다.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2뉴턴이 물체의 무게이자 중력의 크기가 되니까 대신에 2뉴턴 집어넣어도 돼. 알겠지? 그러니까 질량을 안 가르쳐 줬다고 해도 얘 무게를 가르쳐 줬다면은 여기에 대신에 2를 집어넣어도 된다고. 요렇게 2 곱하기 H 10 이렇게 해도 된다고. 문제 이렇게 나왔다면. 알겠지? 그러니까 킬로그램으로 나와 있었으면 이 공식에 집어넣어도 되지만 킬로그램으로 안 나와 있고 이 물체의 무게가 뭐 얼마이다 라고 했으면은 여기에 물체의 무게를 집어넣고 낙하거리 바로 곱해주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물체의 무게를 가르쳐줬는지 질량을 가르쳐줬는지 구분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는 절대 당황하지 말고 에너지 전환 문제는 반드시 한 번쯤은 문제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시험 문제에 한번 이렇게 문제 풀어보면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개념 잡아보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까지 해서 운동과 3학년 1학기 운동과 에너지 단원 전부 총 마무리했습니다. 알겠죠? 이 단원은 물리 단원이기 때문에 문제 유형을 잘 파악하고 이 문제는 어떤 부분이지? 일 부분인가?
위치 에너지 단원인가? 운동 에너지 단원인가? 잘 구분하고 그때 맞는 식들 잘 생각해서 대입만 잘하면 되니까 문제 유형 잘 파악하고 어떻게 대입하는지까지 잘 공부하셔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